자,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화면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화면 설계를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입력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유효성 검사를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를 정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코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비어있으면 제목이라고 입력한다. 이건 프레스홀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 비어있다, 필수 입력 이런 것들은 다 자바스크립트로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과 맨 처음 마지막에 공백은 사용하면 안 된다 썼는데 그 공백을 쓰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시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해서 맨 처음에 있는 이제 맨 처음에 있는 게 공백이면 무조건 다 지워버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백까지는 다 지워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값이 비어있으면 내용 입력이라고 한다. 필수 입력이고요. 공지사항은 패턴에 맞아야 되고요. 나중에 날짜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만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는 이제 걸려서 저희가 링크를 클릭하면 이걸 보이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되어야 하고 뭐 주소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검사는 언제 하냐? 검사는 등록을 클릭하면 검사를 한다. 여기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클릭 이벤트 또는 이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데이터가 이쪽으로 휙 하고 넘어간다. 이 이벤트가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이벤트를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서브밋은 폼에다가 잡으셔야 되고요. 클릭은 버튼에다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값이 비어 있으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 예, 노티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거니까 공지사항 노티스의 폼 라이트 폼.jsp 여기 가셔가지고요. 되시겠죠? 테이블로 안 쓰고 폼 태그 만들었네요. 폼 태그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 만든 거라서 제일 초기 작품이죠. 작품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제목이 비어 있으면 이제 비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글자는 프레스 홀더라는 걸로 합니다. PL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프레스 홀더가 맨 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엔터 누르시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프레스 홀더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목 입력이라고 써라. 그랬으니까 제목 입력이라고 씁니다. 입력이라고 써주세요.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목 입력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 잘 나타났네. 됐죠? 잘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보여줄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제목 입력 비어 있으면 제목 입력이 나타나게 하고요. 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값이 들어가면 제목 입력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값이 없어지면 제목 입력이라고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길이가 한글로인데 이건 필수 입력부터 검사를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필수 입력이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필수 입력 리퀘어드 쓰시면 되네요. 리퀘어드 사용하시면 되는데 리퀘어드 쓰면 자바스크립트로 테스팅하기가 힘들어요. 리퀘어드가 먼저 잡고요. 자바스크립트가 나중에 잡아요. 아시겠죠? 그 리퀘어드는 그 값을 전달하기 전에 이제 테스팅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함수를 그 서브밋 함수를 만나기 전에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거 잡아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on 쓰시고요. on 써주세요. 서브밋 써주시고요. 예, 이꼬르 쌍따옴표 찍어주세요. 이렇게 on 서브밋해서 이꼬르 쌍따옴표 찍어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오타가 있잖아요. 그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노란색으로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서브밋인데 T자랑에 더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시는데 요거는 이런 속성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T자를 지우셔서 제대로 된 속성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요 저희가 이제 알러 쓰시고요 한 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지금 현재 서브밋이 일어났고요. 인용부 한 개짜리 쓸게요. 쌍따옴표 찍으시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서브밋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죠? 서브밋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한 개 찍어주세요. 세미콜론 한 개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쓰시고요. 펄스라고 쓰겠습니다. 펄스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자,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리면 이제 on 서밋이 일어나면 alert, 서밋이 일어났다라고 alert이 경고라는 뜻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alert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alert을 또 번역을 해봐야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저희가 네이버로 얘를 번역을 한번 해서 alert이 뭐지? 라고 쓰시면 기민한, 경계, 알리다, 경보 이런 뜻이죠. 되셨나요? 무엇인가 경계하고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alert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밋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false니까 return false, return false 쓰면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지금 서밋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false를 해라. 아시겠죠? 무시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아닌 걸로 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브라우저에 오셔서 공지등록에서 F4키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눌러보시고요. 전송 눌러보시면 이렇게 서밋이라고 나왔죠. 나오시고 확인 누르면 이제 이게 리턴 등록에서 어디로 안 넘어갔어요? 공지 등록 처리하는 쪽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유지하고 있는 게 리턴 펄스입니다. 리턴 펄스. 그래서 여기 저희가 그 서밋 이벤트를 일으켰고요.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밋 이벤트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여기 서밋 이렇게 해서 서밋에서 alert 이렇게 썼던 거는 경고를 띄우는데 경고창을 띄우는 거예요. 경고창을 띄워서 서밋이라는 글자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창 이렇게 띄운다. 경고창 이렇게 띄워서 이제 서밋을 경고창 안에 이제 서밋이라는 글자를 서밋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return false라는 것을 쓴 이유는 여기 이벤트 서밋 이벤트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무시시키는 거예요. 그 return false로 사용하시면 무슨 이벤트? 저희가 서밋 이벤트를 무시시킨다. 무시시켜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시죠? 무시시켜서 이제 처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처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return false입니다. 아시겠죠? return false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 검사하는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전부 다 여기다가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 함수를 호출함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자바의 메소드 호출과 동일하십니다. 메소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호출을 하면 얘를 이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동작, HTML은 데이터를 표시할 때 지금 요거 HTML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여기서 쓰지 않았나요? 스타일은 이제 이쁘게 꾸밀 때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이 된 건데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벤트 뒤에 이퀄 다음에 써져 있는 거 이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띄우자, 리턴 펄스 이벤트를 무시시키자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세미콜론이 이 명령 앞에 명령어와 뒤에 명령어의 구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다 코드 두 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자체가 함수인데 이거를 온서밋에 집어넣고 이걸 온서밋에 집어넣고 얘가 이제 온서밋 이벤트가 일어나면 얘를 꺼내서 실행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게 그 처리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은 메소드와 동일하구나. 처리문이 여러 개 담겨져 있는 게 메소드니까 뭐 하나 쓴 것이 메소드와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폼 태그에는 속성을 저장하는 변수와 이런 값들을 저장하는 변수와 처리문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구나. 처리문을 저장하는 게 이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되시겠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문을 아주 길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부 다 길게 쓰이지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놈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결국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길어지면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바 할 때 기억해 보세요. 복잡해지거나 이 복잡해진다는 게 긴다는 얘기죠. 길어지거나 아니면 반복이 되면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드세요. 이해되시겠죠? 이거와 동일하십니다. 코드는 다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개념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만드시는 게 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HTML 태그 안에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네. 근데 요 스크립트는 사실은 따로 동작을 해서 HTML 밖으로 꺼내도 되고, 요 스크립트는 아무 데나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스크립트 위치는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위치는 상관이 없으신데, 저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위에다 쓴 거고요. 주로 이제 여기 만약에 스크립트 쪽에서 여기 밑에 있는 요런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요게 있는 상태에서 스크립트가 동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밑에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스크립트를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동작을 하는데 이게 생기기 전에 이게 데이터 표시가 되는데 생기기 전에 이게 먼저 실행을 해보면 얘를 못 찾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행은 바로 되면 이게 못 찾게 돼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 찾을 수 있어요. 함수를 만들어서 쓰시면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스크립트 만들어 두시고요. 만들어 두세요. 예.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시는 거는 펑션 쓰십니다. 펑크션 하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리저브드 워드라는 뜻이죠. 예역으로 이제 펑션 하면은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펑션 이름을 씁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send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데이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엔터 써주세요. 되셨나요? 예. 펑션 쓰시고요. 그 데이터 전달할 게 있으면 어디로 전달해요? 요쪽 여기 가로 열고 닫고로.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별도로 없어요. 그냥 데이터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는 대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요거 똑같이 쳐보겠습니다. 알럿 쓰시고요. 여기다 알럿 씁니다. 자, 알럿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 쌍따옴표 찍으셔도 되겠죠? 서브 및. 그 자바스크립트는 그 쌍따옴표와 따옴표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문자를 만들 때 이 자바스크립트는 슬래시 두 개가 주석 처리입니다. 요거는 JS 자바스크립트 주석입니다. 주석. 그 HTML 주석은 뭐죠? 이렇게 꺽쇠배시 퍼센테이지 느낌표 두 개. 여기 HTML의 주석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주석이 자바하고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주석이고요. 주석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알럿을 사용해서 썼는데 요거를 호출하면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서 이게 여러 개가 돼 있으니까 더 여러 개 만들려면 이런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쓰시면 되고, 요게 그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 JS 자체는 JS다. 저희가 JS를 만드시면 이거는 이제 동작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쓰는 거하고 동일하시고요. HTML은 뭐였죠? HTML은 데이터 표시입니다. 데이터 표시. 근데 HTM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밖으로 빠져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기 때문에 그 HTML 안에 꼭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얘네들이 그 브라우저가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찾아서 얘네를 동작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HTML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찾아서 이제 실행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프로그램은 차례대로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CSS가 뭐였죠? CSS 이쁘게 꾸미기 이런 거죠. CSS는 꾸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꾸미기를 하려면 먼저 객체를 선택해야 돼요. 객체라는 것은 태그를 의미하죠.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어떻게 이쁘게 꾸미자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이기는 HTML 안에 CSS하고 CSS와 JS가 같이 JS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JS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이게 보이시는데 그 맨 처음에 CSS는 HTML이 먼저 CSS하고 JS를 뺀 나머지를 HTM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표시가 되고요.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CSS가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CSS를 따로 주시면 HTML이 먼저 표시가 되고요. CSS가 적용이 돼서 얘네들은 CSS에 해당되는 것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서 사용되시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HTML과 JS는요. JS는 순서대로 실행된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스크립트가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이 되죠. 여기서 처리한 것은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온 것은 아래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여기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쓸 수가 없고요. 여기서 실행되다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처리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호출한 위로 올라와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선생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뒤에 실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오고 뒤에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 작성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알럿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리턴 펄스 알럿은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고창 띄우기를 했습니다. 경고창 띄웠고요. 여기 이제 보이셔야 되고 리턴 그 다음에 펄스 리턴 쓰신 다음에 TURM 리턴 펄스 리턴 썼는데 여기서는 색깔이 변하죠. 아까 전에 펄스도 여기서 있으면 텍스트 그냥 글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데 여기서 서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변했죠. 리턴도 보라색, 펄스도 보라색. 아시겠죠? 이거 맞게 썼다는 얘기예요. 맞게 써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다. 되시겠죠? 이거 뭐 한 거죠? 리턴 펄스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처리로 이동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그 펄스를 리턴한 거예요. 펄스를 리턴했다 이렇게 쓰시면요. 여기도 이제 on 서밋에서 리턴 쓰시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쓰시는 거죠. 이 리턴은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여기다가 send 데이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세미콜론은 안 찍으셔도 되고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보시면 뭐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이런 거예요. 뭐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자, send 데이터 요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요거 리턴해라. 요 데이터를 리턴해라. 요 데이터니까 이쪽으로 먼저 가겠죠. 호출을 한 거예요. 여기서 호출을 하고 와서 펑션이라고 쓰면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 아시겠죠? 펑션이라고 쓰시면 선언한 거고요. 선언한 것을 호출한 거예요. 이렇게 호출해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오겠죠. 쭉 실행이 되다가 요거 알럿 경고창 띄우고 리턴 펄스에서 펄스가 결국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쪽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펄스가 먼저 되는 거예요. 펄스가 먼저 나와서 처리를 해라. 호출하는 게 1번, 리턴에서 받는 게 2번입니다. 그럼 결국 얘가 펄스가 되는 거예요. 펄스. 그러면 리턴 펄스 한과 동일하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처리 쪽으로 가는 걸 막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여기서만 리턴 펄스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쪽도 리턴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돼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이제 브라우저 여기 서밋이라고 그대로 쓰면 좀 그러니까 서밋 느낌표 한 개 더 붙여줄게요. 다른 걸로 이제 처리가 됐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공지도로에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전송 눌러보시면 이렇게 서밋 하고 느낌표 나온 거 보이시죠? 나오고 확인 누르면 처리하러 가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 화면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온클릭 뒤에다가 쓰는 걸 자바스크립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쓰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쓰는 방식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이벤트 핸들러 뒤에다가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 처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 대신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니까 스크립트 요 샌드 데이터를 하려면 여기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 샌드 데이터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 샌드 데이터가 뒤에 가가지고 처리돼서 이렇게 쓸 때는 클릭할 당시까지만 나와 있으면 돼요. 클릭할 당시 여기 온 서밋이니까 전송 버튼을 눌러서 서밋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얘가 나와 있으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찾았으면 있으면 찾아갑니다. 찾으시고요. 이게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리가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언제냐? 서밋이 일어날 때. 서밋이 언제 일어나요?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서밋이 일어나서 이 메소드를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했네. 샌드 데이터를. 샌드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간다.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처리가 이렇게 된다. 되었죠? 되시겠죠? 처리가 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값으로 사용된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십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처음에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쓰시고 스크립트로 지정을 하시거나 스크립트 지정하시고 함수를 안 만들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함수를 안 만드시고 여기다가 바로 실행이 여기 바로 실행이 되는 바로 실행이 되는 부분 여기다 알럿 한 개 띄우시면 알럿이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흐름 확인할 때 되게 좋습니다. 스타트 쓰겠습니다. 시작이라고 써주시고요.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다시 이쪽 오셔가지고요. 새로 고침을 딱 하면 이렇게 스타트부터 나오는 거죠. 스타트. 아직 데이터 표시 안 됐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송을 누르면 아까 펑션이 실행이 됩니다. 되시겠죠? 펑션을 안 만들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펑션을 만들지 않고 그냥 처리문을 만들면 바로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죠? 프로그램은 어디서 어떻게 실행이 된다고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죠? 예, 실행이 되다가 알럿을 만났어요. 알럿을 만났으니까 실행해버리는 거죠. 실행하면 우리가 펑션은 선언만 해두는 거죠. 이런 선언만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호출이 되면 실행 그때 가서 실행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여기 알럿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